가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걷는 즐거움. 군산에 시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20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던 시간 여행은 군산시 시내 일원에 있으며 총 12개의 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를 볼 수 있는 여행 코스인데요. 여미랑 인근에 주차를 하여서 첫 번째 동국사 대웅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12번째 근대 미술관을 돌아보니 약 4시간 20분 9.5km를 걸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 수탈의 아픔과 이에 항거하는 열정의 도시,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군산입니다. 첫 번째 동국사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사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목재는 모두 일본산 쓰기목이라고 하네요. 동국사 바로 맞은편에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의 강제 수탈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의 탄광, 광산에 많은 조선인들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일본은 인력과 물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인력 배치를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전라도 각지에서 수탈한 쌀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전주와 군산을 잇는 도로, 즉 전군 가도를 통해 쌀을 일본으로 빨리 보내려 했었습니다. 이곳은 여미랑입니다. 여미랑은 일본식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일본식 주택과 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아니고 추정해서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초창기에는 고우당이라고 불렸으나 상표권 문제로 여미당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신흥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부유층이 살던 지역인데요. 잘 꾸며진 정원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곳에서 장군의 아들, 바람의 아들, 타짜 등이 촬영된 그 영화 촬영지라고 합니다. 이곳을 나오면 뒤편에 이렇게 말랭이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말랭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산비탈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해망굴을 가려고 움직여 보았는데 잘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신흥동 도시숲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공원이 있네요. 이곳을 돌아서 해망굴 약도를 우리가 잘못 보고 하는 바람에 다시 이곳에서 월명공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빨간 동백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것에 취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올랐네요. 산책길도 있고 해서 주변 운동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길을 알려줬는데 해망굴 가는 길을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르다 보니 이렇게 독립투사의 동상도 보게 됐고 동백꽃에 취해 올라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왔습니다. 바로 왼쪽에 길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이것이 해망굴입니다. 해망굴은 식민지 수탈의 기지가 된 곳인데요. 해망동과 중앙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192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초원사진관 다음 코스를 가기 위해서 걷다 보니 이렇게 영화의 거리가 나왔습니다. 다양한 영화들 포스터가 연이어져 있어서 양쪽을 둘러보며 재미있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영화 거리의 끝은 초원사진관입니다. 한석규와 심은하의 주원의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였지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호남 관세박물관, 옛 군산세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한국은행과 서울역사와 같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이곳에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진열되어 있는 인력거도 한번 타보았습니다. 이곳이 근대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 티켓팅을 했는데 군산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진포해양테마공원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통합권입니다. 이곳에서 발권을 하면 나머지 곳들도 그냥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 생활관입니다. 일제히 강압적 통제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곳입니다. 도시의 역사, 수탈의 현장, 서민들의 삶, 저항의 삶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나와서 다음 가는 곳은 뜬다리 부두인데요. 가기 전에 이렇게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석을 유리관으로 잘 보호하고 있었고 이렇게 공룡의 발자국 위를 걸어볼 수 있도록 유리관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뜬다리 부두를 향해서 가는 길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간조와 만조의 수위 변화에야 무관하게 대형 선박을 접안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시설입니다. 쌀과 곡식을 모아서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뜬다리 부두를 만든 것입니다. 많이 노후된 뜬다리 부두를 바라보는데 아픔의 역사를 보냈던 곳이라 매우 씁쓸하네요. 이곳은 진포해양공원입니다. 고려시대 진포대첩의 치열한 현장이었던 내항 일대를 올바른 역사 확립과 자긍심 고취의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6해 공군의 퇴역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포대첩은 1380년 진포 즉 군산에 침입해온 왜구들을 고려의 수군이 격퇴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바퀴 둘러 나오면 이렇게 서해랑 쉼터가 있었고요. 이곳에서 우린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군산 근대 건축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쌀 수탈의 대표적인 기관인 구조선은행입니다. 조선은행은 발권은행으로 일본인 지주들에게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일본인들은 구리 대금업으로 조선의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조선은행의 금고가 재현되고 있었고요. 일제강점기 군산의 토지 중에서 80%가 일본인의 소유였고 옥부지방의 농경지 60%가 일본인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횡포가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바닥에는 스크린으로 군대 군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소인 군사 근대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가기 전에 이렇게 장미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장미 갤러리는 일제 강점기 때 건축되었고
폐허가 된 건물을 2013년에 정비해서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이름은 장미동의 장미에서 따온 것인데 꽃 이름이 아니고요. 이는 수탈한 쌀의 곶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에는 개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고요. 근대 미술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890년 인천에 처음 문을 연 일본 나가사키 지방은행의 군산 지점이었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통운 지점 건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2월 국록문화재 지정 이후에 보수 복원을 통해 현재는 근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 3시간여 동안의 군산 12장소의 시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만 했다. 나라를 잃었던 자들아 그날을 기억해라 라는 문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족이 되어야겠습니다. 은영이가 준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